6월 8일 알파인더 데일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5%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은 그날까지 20거래일을 쉬지 않고 팔았습니다. 시장은 이날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장은 공포에 던졌지만 증권가 리포트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공포에 던져진 반도체를 리서치는 한 발 더 나아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급락은 공포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먼저 숫자입니다. 6월 8일 지수는 아직 확정 전이라 직전 거래일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5.5% 급락한 8,160, 삼성전자는 3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 급락을 만든 건 금리도 유가도 아니었습니다. 매크로가 아니라 반도체 한 섹터의 쏠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쏠림의 반대편을 오늘 리서치가 어떻게 봤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증권가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정반대를 넘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49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31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동시에 올렸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이제 메모리도 맞춤형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 출발점은 인공지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외우는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추론 서버는 학습 서버보다 메모리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추론 인공지능이 퍼지고 서버 한 대의 메모리가 2배 이상으로 뛰고 고성능 메모리는 품귀가 되며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HB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AI 가속기 옆에 쌓아붙이는 초고속 메모리로 두 회사의 가장 비싼 효자 제품입니다. SK하이닉스 리포트의 한 문장이 오늘을 압축합니다. 이제 메모리도 커스텀 맞춤형이다. 여기서 금요일과 오늘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금요일의 공포는 가격이었고 오늘의 리서치는 그걸 펀더멘털로 되받았습니다. 공포가 가격을 끌어내린 자리를 리서치는 숫자로 되채운 셈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움직인 6갈래를 차례로 봅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슈퍼사이클의 수혜는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후방의 작은 회사들로 번집니다. 심택은 반도체 기판 회사입니다. 최근 27% 조정을 본질 훼손 없는 심리적 조정이라며 목표가 18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상승 여력 80%입니다. 장비 쪽도 같이 엮였습니다. PSK홀딩스는 HBM 미세화와 첨단 패키징 증설에 구조적 수혜줍니다. 오는 18일 청약하는 IPO, 저스텍도 같은 줄에 합류했습니다. HBM 검사 장비를 국산화하는 회사로 매출이 213억에서 649억으로 뛴다는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반도체는 대장주의 목표가 상향이 후방 부품과 장비로 번지는 그림입니다. 둘째, 로봇과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BH 목표가를 무려 84%나 올렸습니다. 스마트폰용 연성 기판을 만들던 회사가 로봇 부품 회사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회사를 시장이 더 비싸게 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2030년까지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팩토리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에서 쓰던 데이터 센터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축 비용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셋째, 밸류업 금융과 배당입니다. 은행과 보험, 지주가 일제히 주주환원 카드를 들었습니다. KB금융은 은행 최선호주입니다. 올해 자기 자본 이익률 11%에 발행 주식수를 해마다 5% 넘게 줄입니다. DB손해보험은 예상 배당 수익률 6.2%로 금융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강세장에선 소외되더라도 약세장에선 방어가 되는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배당주가 피난처가 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순이익의 절반 넘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방어 구조를 내세웠습니다. 넷째, 건설과 소재 그리고 지주입니다. KB증권은 삼성이의 내일을 가격을 깎아 수주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객과 라이선서가 먼저 찾는 회사입니다. 한이웰이 먼저 협업을 제안할 만큼 수행력으로 이기는 EPC입니다. 삼성물산은 주가가 순자산의 0.7배에 불과합니다. 보유한 지분 가치만 106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52조 원입니다. 보유한 지분 가치의 절반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내년 영업이익이 67% 늘어난 3조 원으로 실적 개선 국면에 들어섭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1분기 마진이 크게 개선되며 디벨로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통입니다. 외국인 소비가 만든 재평가입니다. 신세계는 1분기 외국인 매출이 본점 기준으로 14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50% 가까이 늘며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도 외국인 매출과 홈플러스 패전 반사로 받쳐줬습니다. 인바운드 소비가 유통 섹터 전체의 재평가 동력으로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여섯째, 오늘 유독 두꺼웠던 바이오입니다. 한미약품은 단장증후군 신약을 일라이 릴리의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약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신호입니다. D&D파마텍은 대사 간질환 치료제 이상에서 핵심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질환 해소율 57%입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거대 시장이라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가 함께 붙습니다. 줄기세포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데이터를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티슈지는 미국 3상 결과가 7월과 10월로 예정됐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도 일본 3상에서 모든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성공하면 통증만 줄이던 기존 약을 넘어 연골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세계 최초 치료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입니다. 이제 오늘 깊게 읽어볼 리포트 5건을 추렸습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인공지능 팩토리 전략과 저스텍 IPO 분석을 더하면 오늘의 큰 그림이 잡힙니다. 특히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리포트는 올해와 내년 반도체 사이클의 프레임을 한 번에 잡아줍니다. 삼성물산 리포트는 지주사 저평가가 어떻게 좁혀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글입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을 강한 콜 순서로 봅니다. 메모리 대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목표가 상향입니다. 오늘 상향폭이 가장 컸던 BH 그리고 릴리기술 이전의 한미약품입니다. 저평가 지주 삼성물산, 인바운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신세계입니다. 마지막은 은행 최선호 KB금융, 배당 최고 DB 손해보험입니다. 오늘 공시 가운데 지분과 수급 관점에서 짚어둘 자본 이벤트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은 제3자 배정으로 150억 원을 조달합니다. 다만 신주가 기존 주식의 53%에 달해 희석이 큽니다. 회사가 지난해 53억 원 적자였던 점까지 함께 보면 재무 개선과 주주 희석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반면 DH오토리드는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거둬들여 잠재 희석 부담을 덜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자본 이벤트는 공시보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 쪽에서 훨씬 크게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금요일의 공포가 가격이었다면 오늘의 리서치는 그것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되받았습니다. 사흘 만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목표가가 무더기로 올라온 날입니다. 단, 이 슈퍼사이클 논리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추론 인공지능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계속 찍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면 오늘의 목표가 상향 랠리도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국 반도체주와 외국인 수급을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바이오 임상 일정, 코오롱 티슈진의 7월과 10월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지수는 흔들려도 이익의 방향을 봅니다. 알파인더 데일리였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매일 시장의 핵심을 받아보세요.